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은 5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한 통계에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해 북한 이탈 자체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제3국에 넘어가서도 강화된 검문 검색에 2년이 넘도록 숨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진 이들은 한국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유영 기자입니다. 이런 집에 팔려와서 국적이 없다는 이런 한 가지 목적으로 천대하만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중국 땅으로 와서도 중국 땅에 와서도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는데 제 삶이 정말 너무도 한스럽습니다. 저와 아이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중국 땅에서 사는 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개나 돼지처럼 사는데 저를 한국으로 가는 길을 좀 꼭 열어주십시오. 북한을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코로나19로 중국에 발이 묶인 탈북민들이 갈렙 선교회에 보내온 구출 호소 영상 편지입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을 거쳐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팬데믹과 베이징 올림픽 등으로 중국의 검문 검색이 삼엄해져서 탈북민들의 한국행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올해로 24년째 탈북민 사역을 펼치고 있는 갈렙 선교회 대표 김성훈 목사에 따르면 탈북민 단체들도 구출 사역을 일제히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 전역이 있잖아요. 검문 검색이 아주 통제하고 있어요. 탈북자가 넘어오는 거는 목숨을 걸어도 탈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동이 제한되고 구출 사역도 중단되는 바람에 제3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숨어 사는 탈북민들은 매일이 지옥 같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탈북민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김 목사에 따르면 탈북민 여성의 북한 이탈 이후 행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50, 60대 남성에 팔려가는 여성들은 가장 양호한 축에 속합니다. 주로 화상 채팅방 등의 유흥업소에 팔려가고 가장 심할 경우 장기 적출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팔려가지 않았어도 신분이 발각되는 순간 북송되기 때문에 먹을거리는 물론 생활 필수품조차 구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온라인 등을 통해 중국에서 직접 도움을 요청해온 탈북민만 200여 명. 갈렙 선교회는 현지 조력자를 통해 이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수많은 동포들이 한국에 넘어오기 전까지 중국 땅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그들을 지원하는 일에 동역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살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정 공간에 갇혀 있어서 한 2년은 있어봐요. 우리 중국인 조력자가 나가서 그걸 갖고 오는데 이런 작은 마음만 가져도 지금 갈렙 선교회가 구출할 수 있는 수백 명의 탈북자들을 그래도 최소한 살아는 있게 할 수 있고.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팔려갔지만 북송의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인 처지입니다. 이들 또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하는 취약계층인 겁니다. 이들이 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선교를 더욱 확대해야 될 시점입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대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 분야로 진로를 정해 나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그 문턱이 매우 좁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서 이름난 전문가가 직접 학생들의 끼와 열정을 발굴하는 교육이 있다면 어떨까요? 구TV가 실제로 예술 분야 학생들의 살아있는 교육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담은 2부작 신규 다큐멘터리를 선보입니다. 꿈도 많고 열정도 많은 20대 대학생.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술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남들보다 특별한 열정으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백성예술대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남다른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되게 제 실력에 대해서 겁내하는 부분도 많고 이제 어떻게 쳐나가야 할지 방향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박hin현준 교수님께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 좋은 방향성으로 끌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름 아닌 현업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교수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유명한 실력자의 교수가 직접 가르치는 수업들은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는 원동력이 되고 더 큰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학교에 대한 애착, 교수에 대한 존경심마저 들게 됩니다. 원래는 쭈뼛쭈뼛하고 춤도 잘 못 추고
그리고 자기 거 표현하느라고 막 급해야 되는데 충분히 여유 있게 처음에는 약간 서툴지만 그래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여유 있어지는 모습을 보고선 춤들을 다 요즘은 잘 추고. 춤과 밴드, 메이크업, 연기 등 수업마다 교수님의 한마디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키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수업과 연습은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공연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좀 팀원들 자체가 살짝 투머치로 열정들이 넘치는 친구들이라 늦은 시간까지 해도 이렇게 좀 지치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열정과 끼를 펼치는 백성예술대학교의 불꽃 튀는 교육 현장과 학생들의 꿈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나의 길을 찾아서 일부가 12일 저녁 9시 첫 방송되며 2부는 13일 오후 6시 방송됩니다. 자세한 편성 시간은 구티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 기독교계가 주목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몇 년 새 한국교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차별금지법, 코로나19 등 이슈에 대해 참석한 전교계 주요 인사들이 70분간의 설전을 펼쳤습니다. 전하평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목회포럼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교계와 사회를 아우르는 현안에 대해 70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패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 고영일 변호사가 참여해 여야 간 균형을 맞췄습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주제는 단연 차별금지법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제자로 나선 김회재 의원은 차별 사유와 영역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꼬집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는 대중적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이미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발신을 할 때도 분명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는 절대 반대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은 동일했지만 감염병 상황 가운데 대응 방식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대한 예배의 자유를 지키며 제한을 최소화한다는 입장과 예배에 제한을 두는 것은 탄압이라는 입장이 대립한 겁니다. 제한은 불가피하죠.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정부가 제재를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마음껏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처럼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 김진표 의원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인식이 다르다며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과 우리 기독교계가 너무 동떨어지고 폐쇄적이고 편파적인 인식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도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주최한 미래목회포럼 이상대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토론회를 진행한 만큼 토론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민주주의를 더욱 꽃피우는 선거가 되도록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공감하는 한국교회, 정의로운 기독시민을 주제로 회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훈실은 올 한해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기독시민의 성숙한 책임의식 향상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22년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를 이끌어갈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기윤실은 코로나19로 훼손된 한국교회의 회복과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하는 일들이 다 참으로 티끌과 같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특히 정의를,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소명이 있으니까 2022년도에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도록 합시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웃과 환경을 위해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는 자발적 불편운동과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교회 신뢰 운동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좋은 나무와 청년센터 웨이 등 2개의 부설기구를 통해 기독시민의 성숙한 책임의식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공감하는 한국교회, 정의로운 기독시민을 주제로 비전 메시지를 전한 조성돈 공동대표는 온라인 시대를 맞아 새로운 윤리의식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댓글 가지고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규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쉬워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선동도 쉬워졌다라는 거. 여기에 맞는 시민윤리도 우리들이 하나의 과제로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총회에선 지난 회기 사업보고를 비롯한 회무 처리, 2022년 임원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를 비롯한 4명의 이사는 연임, 신임 이사로는 서울대 종교학과 손은실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한편 기윤실은 지난 35년간 복음에 기반한 교회개혁과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좋은 교사운동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 왔으며 네트워크 운동을 통해 기독교 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해온 바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4당 대선 후보 선거 캠프를 방문해 사이비 종교 집단과 정치권의 유착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편 측은 신천지는 특정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댓글 부대가 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신천지 교도 5만 명이 가입 원서를 내기도 했다며 신천지는 단순 종교단체를 능가해 대규모의 조직적, 정치적 관여를 지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 대통령은 사이비 종교 피해의 국가적 대책을 강구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개신교인 4명 가운데 1명이 점을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 신년 운세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사주, 관상 등 점을 본 경험이 있나는 질문에 개신교인 중 2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을 본 이유로는 전반적인 인생사나 운세, 일상생활 관련 때문이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최고 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큰 틀의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는 개편된 재택치료 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 조정,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 해소 등을 언급했습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8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25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지고 다른 작업자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교환기 시험 작업 도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폭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지난 여름 2차 추가 경정 예산 당시 전망치보다 약 30조 원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입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 1천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2차 추가 경정 예산 당시 전망치인 314조 3천억 원보다 29조 8천억 원 더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 예산과 비교해 61조 4천억 원 늘어난 수치로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2차 추경 대비 11조 2천억 원 더 거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한복을 중국에 한 프로 소개한 미국 유명 패션지 보그에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서 교수는 11일 이른 시일 내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항의와 함께 한복 관련 영어 영상과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올라있는 한복 설명 자료를 메일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그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한복 의상을 입은 중국인 모델 사진을 게재하며 그 의상을 한 프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 교수는 보그가 큰 오류를 범했다며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지 한푸가 아니다라고 항의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비판하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저지른 범죄 행위를 지우려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국주의 일본이 식민지화한 국가들에서 많은 사람을 광산 강제노역으로 동원한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에 다수의 조선인이 동원돼 가혹한 노역을 강요받은 현장입니다. 미국 하와이가 코로나19로 관광객에게 걸어잠궜던 빗장을 몇 달 내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주 부지사는 이번 봄부터 방문 제한 조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하와이 방문객들이 닷새간의 격리를 피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동남아 국가들도 입국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의 입국을 개방한 데 이어 베트남 정부도 이르면 3월 말 국경 재개방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프랑스 과학자 리크 몽타니에가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AP통신 등은 몽타니에가 지난 8일 파리 근교 뇌이쉬르센에 있는 파리 아메리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몽타니에는 바이러스 학자로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HIV로 확인되는 물질을 분리해냈고 이 성과를 인정받아 동료 프랑스와즈 바레시노 씨와 함께 200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몽타니에는 에이즈 연구 및 예방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새해 들어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7.5%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3%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전달에 비해서도 0.6%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인 0.4% 상승을 상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휘발유와 자동차, 에너지와 식료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오른 가격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낮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대기 정체와 잔류한 미세먼지로 강원과 충청, 호남, 경상권 등 지역은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엔 남부와 제주, 강원 영동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2도, 전주 11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4도, 부산과 제주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 생활에 기대와 희망을 안고 북한을 벗어난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발이 묶이게 된 안타까운 상황 보도해드렸습니다. 국내 곳곳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절박함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티비 뉴스는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을 더 많이 비추고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